4강 2부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축업자 입장에서는요,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다 그러면요, 단독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단독주택 매입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가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물 소유자가 A인데 이 건축업자가 만약에 B라면요, 이제 B 명의로 이렇게 토지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매입을 한 그 상태에서 건축업자가 자기네 공사 대금이 좀 부족하다 이거지.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땅과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저당권자입니다. 은행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 버렸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땅은 B 거잖아요. B 건데, 이게 옛날 건물과는 별개의 어떤 아주 멋있는 어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버렸어. 그러면 일단 갑은 뭐다? 자기가 담보로 잡은 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과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이게 건물 멸실된 겁니다. 건물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죠. 신축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니까 101호, 102호 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분양이 제대로 잘 돼.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자양동 이쪽은요, 모르겠어요. 빌라 가격이 그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어요. 분양 가격이. 방 3칸짜리 같은 거 막 분양가 얼마인지 압니까? 8억 5천이에요. 빌라가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방 2칸짜리 보통 한 6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분양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되는데 제가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자양동에 앉아있는 이 양반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이 분양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중개하시는 양반들이 손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분양하던 그게 깡통주택이지,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요. B라는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은행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지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집 지어도 분양 잘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고 이놈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더라 그러면 B 입장에서 갑한테 빌린 돈을 못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갑은 뭡니까? 자기는 처음에 땅과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갑은 이제 자기는 땅에 대해서만 이제 토지만, 건물 없어진 거야. 토지에 대해서만 뭘 가지고 있다. 이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봐가지고. 그럼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자기 채권 회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건물이 만약에 등기가 돼가지고 경매가 넘어왔다. 그러면 만약에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1위가 했을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럼 101호 경매 넘어면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돼요. 낙찰 받아. 이것도 보면요, 이게 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포기할 지분, 설정할 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101호를 낙찰 받는다. 만약에 101호를 1억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요, B는 소유자고 갑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 갑 저당권자한테 저기 1억 중에서 자기 토지 지분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배당을 해줘 버린다고. 배당을 해주고 설정할 지분, 포기할 지분 이렇게 이제 등기부등본상 표시됩니다. 표시되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 이게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일부분은 저당권자한테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설정돼 있단 말이죠. 이미 이때 설정해놨으니까 이 사람한테 일부 배당을 해줘 버린다고.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봐서 저당권자 입장에서 이 일부 지분만큼 포기라는 거야. 포기라고. 예를 들자면요, 이 B가 갑이라는 사람이 배당 받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봐가지고 101호를 낙찰 받음으로 인해서 101호, 이거 잘 들어보세요. 101호를 낙찰 받았다는 것은 전유 부분만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반쪽짜리라, 반쪽짜리. 자, 그럼 봐가지고 101호를 낙찰 받고 나아가서 토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자한테 일부가 배당이 주어진다. 예를 들자면 101호에 주어진
이 대지 지분 면적이 만약에 10제곱미터다 말이죠. 10제곱미터. 그러면요, 100제곱미터에서 여기 101호 낙찰받은 사람한테 10제곱미터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포기할 지분, 설정할 지분, 이건 누구 입장이더라도 저당권자의 입장입니다. 저당권자 자기 처음에 1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뭐다 1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조금 헷갈립니다. 영상을 몇 번 돌려보셔야 돼요. 들어보시다가 아이고 몰라 그럼 씩 나가시면 본인만 손해라니까. 이런 영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영상물 물론 다른 데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요.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화 같은 어떤 전폭적인 말이지 광폭적인 그런 지원을 지지를 해주셔야지 저도 신이 나서 강의를 하지 말이지. 여기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도 딱 눈에 보이거든요. 아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일반 뭡니까 뭐 정치 채널에 뭐 라이브 방송 뭐 몇만 명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쪽팔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심 가지고 참 들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팅창에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또 이제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접할 때 저도 어려웠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정할 지분이다, 포기할 지분이다, 뭐다. 저당권자 입장입니다. 저당권자 자기 처음에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땅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요. 100제곱미터 땅입니다. 땅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대한 어떤 자기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100제곱미터를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101호가 경매 넘어버려 해가지고 101호에 주어진 대지 지분이 몇 제곱미터, 10제곱미터다 그러면요. 이때는 뭐다? 포기할 지분의 10제곱미터면 101호가 가져갑니다. 가져가 나머지 설정할 지분 뭐다 이게 90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요가 뭐냐 90제곱미터에 대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갑 저당권자가 9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다? 별도 등기가 저당권이다 설치더라도 일단 배당되고 토지 등기부상에게 뭐 설정할 지분이다, 포기할 지분이다 이런 식으로 등기가 교통정리 돼버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봐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하고 오늘로 땡 끝날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하나, 둘, 셋, 넷, 5개 뽑아놓고 어떻게 할까? 오늘로 끝내버릴까요? 아니면 7월 12일 날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로서 끝내자. 끝내자. 1번 아니다. 7월 12일 날 한 번 더 하자. 2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왜냐면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사건이 지금 현재 4개, 6, 8, 10, 12, 14, 15, 16개 뽑아놨어요. 이게 16개를 1시간 동안 더 떠든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어쨌든 뭐,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또는 이제, 사정상 라이브 방송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리는데, 말씀 다 드리는데, 전부 다 2번 할까요? 2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저도 이게, 제가 강의하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두두 하는데,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분하게. 그럼 이게 별도 등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모레 7월 12일 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대지권 등기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대지권 관련해가지고는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 미등기는 뭐다?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등기 안 되는데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지권은 없으면 뭡니까? 아예 등기할 수 없어요. 대지권 없음.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뭐다 이게? 별도 등기입니다.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 하니까 대지권은 내 땅 거죠. 내 땅에 보니까 별도 등기가 있는 거야. 이렇듯이 대지권과 관련된 권리는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 다음에 별도 등기.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조목조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청보지를 보시면 그때부터,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부터 뭐든 내 주머니에, 이거 종잣돈 얼마 있는가, 그거 이제 고민하시고, 맞잖아요. 그죠? 낙찰받아가지고, 얼마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 2번이 압도적이네요. 아이고, 차라리 1번으로, 홍창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번을 해가지고 오늘 끝나려고 하는데, 모레 그러면 방송을 아마 제가 하더라도 홍창기님은 참석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아이고야, 2번이시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리키님, 느긋하게, 그래요. 한번 느긋하게 하십시다. 느긋하게. 느긋하게 하십시다. 느긋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 들어온 김에 느긋하게 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대님 1등 감사합니다. 치토스님 감사합니다. 아차산 불곰님 감사합니다. 나랑님 항상 댓글 자주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희님, 네, 윤집님 잘 돼가십니까? 지금 현재 시행에 낙찰 받으신 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리카님, 그리고 플라밍고님, 네, 감사합니다. 나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플라밍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네, 이명남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나나님, 홍창기님, 꿈드림 이경식님, 꿈드림님 어제 저한테 전화 주셨죠? 근데 지금 제가 휴대폰에 이게 휴대폰에 이상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무음으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에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요. 김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아님, 아리수님, 써담님, 어호님, 봉대희님, 한태환님, 한태환의, 같은 분 아니신가요? 네. 빠삐형님, 알까기 대왕님, 마마깍꿍님, 리키님, 나사랑님, 주여사님, 네,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여사님, 이제 광주에 비 많이 옵니까?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화호님, 박광용님, 최선영님, 네, 그리고, 부부익선님, 다음에 또 누구신 거예요? 강성확님, 아이고, 우리 최선영님 또 상기부터는 라방 참석이 어려우실 것, 아이고, 어쩌실까나. 와가지고, 최선영님 그래도, 어쨌든 여기, 일일이 들어오셔가지고 참석하신 분들, 닉네임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신인철님이신가요? 네, 신인철님, 여우손TV님, 감사합니다. 고공쌤, 부동산 TV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라이트 프라이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이트 프라이님이 요약번호를 만들어 보라고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라이브 방송 이거 요약본 10분짜리로 물론 그래요. 이게 저도 알아요. 시청 구독 횟수를 늘리려면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암만 그 영상물이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요. 10분 이상 넘어가면 나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10분 가지고 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썸네일 제목을 상당히 쇼킹하게 해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소위 약장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는 저희가 이제 1시간인데 그나마 이것도 제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30분씩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라이트 프라이님 요즘 최근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어떤 생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7월 12일 날은 이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물 소유자도 A입니다. 이걸 팔았어, 업자한테. 업자한테 매각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가지고 B라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갑 저당권자한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담보 제공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대출 뽑았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죠. 다세대주택. 이분은 이제 건축업자니까 집을 지어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아주 멋있는 집을 탁 지어버렸어요. 멋있는 집을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갑 입장에서 봐가 처음엔 자기가 땅과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이잖아요. 그죠? 담보를 잡았는데 멸실돼 버리니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여기 또 심하게 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B하고 갑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약정을 했겠지요. 내가 토지 건물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당신한테 갑입니다. B가 갑한테 내 돈을 빌린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 짓잖아. 집 짓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도 내가 추가로 내 당신한테 담보 제공해줄게.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대출해줬는데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저당권의 효력도 어떻게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도 홀로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이게 갑은 B는 소유자인데 갑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이게 건물 자체가 건물이 경매가 넘어 이런 경우 있다. 이거 샘플 제가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경매가 덜컥 넘어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101호 이 사람들의 정확한 어떤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 뭐 10제곱미터다. 아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10제곱미터인데 보니까 요 땅은 뭐다? 이 토지 면적은 보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는 것이거든.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갑은 뭐다? 땅 100제곱미터 이걸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이구 채권 회수는 커녕 말이지. 갑자기 101호 경매가 넘어버리네. 이거 101호 막 경매 막 넘어오는 거야. 101호 경매 넘어왔는데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채권 회수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더라.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게 101호 경매 넘어왔다 이걸 만약에 뭡니까 C라는 사람이 1억에 낙찰을 받는다더라. 그럼 1억 받은 부분 중에서 일부 대지 지분만큼 아마 법원에서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왜 잘 모르겠다 왜 말씀드리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설정할 지분, 포기할 지분 해가지고 토지 등기부상에 등기 정리가 되어버렸더라고. 정리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배당을 하나요? 이거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과거에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개물이시는 분이 계세요. 봐가지고.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좀 더 됐다. 봐가지고. 50대 초반이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그때 뭐냐면, 강남에 이제 학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양반이 또 경매를 좀 해보셨던 분 같아. 경매 해보시는 게 좀 금방 떨더라고. 저는 그 사람 상당히 싫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경매 좀 했다. 그러면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의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근데 그분이 딱 수업 시간에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왜요? 제가 부르는 대로 칠판에다 한번 적어보시지요. 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는 가압류가 있고, 네. 여기 또, 이거 제 임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되어 있고요. 여기 또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임차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삐끔히 쳐다봤습니다. 이거 왜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배당표 작성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소위 말하지 백목 잡은 선생이라는 작자가 말이지 모릅니다. 그 말이 되냐 그지.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가 본사건에서 말 속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다니까 이거. 그죠? 그럼 뒤에 다 죽어. 그럼 여기에 대해 배당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경매인인 우리가 이게 사람들 답답한 게 그거라 말이지. 예. 내가 건드려야 될 건지 말 건지 그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칠릴레 하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강의실에서 감을 안 질렀어요. 감 지르면 이 양반들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가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말 속이는 걸 이거 잡아가지고 앞에 뭐가 있나 그거 없네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배당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내가 작성합니까? 경매 계장이 작성합니까? 경매 계장이 작성하잖아. 그때가 계장 입장에 보고 이게 뭐야? 저당권 있고 압류가 있는데 또 가압류가 이거 뭐야 봐가지고 지금 계장이 고민하는 거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 몰라도 된다니까. 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포기할 지분, 설정할 지분 해가지고, 만약에 101호를 낙찰받았다면 101호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미 법원에서 교통정리 다 해줘버렸단 말이지. 등기상이 정리 다 끝났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1억을 낙찰받게 되면, 얼마를 토지 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해주나요? 그런 거 시잘데없는 겁니다. 그런 거 저한테 질문 주시면요. 저 막 짜증냅니다. 막 성질내버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런 걸 항상 이제 안타까운 걸 좀 많이 봐요. 예,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만 젊었을 때 정말 입 바른 소리 잘했습니다. 다 쏴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 뭐더라. 예. 왜냐면 또 괜히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또 봉변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 수익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봐가지고요. 접근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다? 이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경매 나왔는데 이 사안 가지고 내가 이걸 건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건드려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히 개무시해 버리시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자꾸 그냥 억지로 끌고 앉아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봐가지고. 왜냐? 경매 학원에 있는 데서 그런 막 강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마침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필드 나가봐봐요. 그런 저는 필요가 없어요, 봐가지고. 예? 오히려 저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과음 빽빽 지르는 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강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송하는 와중에 뭡니까? 육두문자 써가면서 쌍욕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제 방송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진행 스타일 자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방송 안 듣고 나가시면 돼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니까 잠깐만요. 이걸 제가 또 다 지워버렸네.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에 돼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입니다. 토지. 예. 저당권을 잡았다더라. 저당권 잡았습니다. 저당권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101호 해가지고 전유 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101호에 대한 어떤 대지 지분이 만약에 10제곱미터라면은 10제곱미터 이건 10제곱미터도 이것도 내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 준다니까. 봐가지고요. 배당해주고 알아서 교통정리 해준다니까. 그래서 10제곱미터에 대해서 내가 낙찰받아 이걸 얼마 101호인데 이걸 1억에 낙찰받아버렸습니다. 1억에 낙찰받게 되면요, 법원에서 1억 중에서 일부 갑에 대해서 갑 토지잖아, 토지 저당권자 일부 띄워줘 버린다니까요. 띄워주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설정할 지분.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포기할.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질문할 질문이 계시더라고요. 설정할 지분이 뭐고, 포기할 지분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포기할 지분은 뭐냐? 그래. 누가 포기하느냐? 누구 입장이냐? 이게 이 갑 저당권자 입장입니다. 갑이 설정할 지분과 왜냐면 101호가 예를 들어 C가 낙찰받았단 말이죠. C가 낙찰받았다 했을 적엔 갑 입장에서 봐가 일부 배당을 받았단 말이죠. 배당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 101호 여기에 대한 어떤 대지 지분이 만약에 10제곱미터다. 그럼 10제곱미터만큼 자기는 저당권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마침 지가 배당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설정할 지분과 포기할 지분은 누구 입장이냐니까 저당권자 갑 입장입니다. 갑이 설정할 지분과 포기할 지분 뭐냐면 먼저 포기할 지분 뭐지? 10제곱미터입니다. 왜냐면 지가 돈을 받았으니까 10제곱미터만큼 저게 포기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뭡니까? 처음에는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가 10제곱미터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설정할 지분보다 90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플러스 하니까 이게 1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저당권이 저당권이 별도 등기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는 이제 전후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걸 낙찰되었을 때에는 전후 부분의 낙찰 금액 중에서 일부를 띄어가지고 저당권자한테, 토지 저당권자한테 배당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 이 등기 정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 설정할 지분과 포기할 지분, 특히 포기할 지분은 뭐다 보니까 전유 부분을 낙찰받은 그 100이로다면 이게 만약에 10제곱미터다면 10제곱미터,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누가 포기하는데, 이게 갑이 포기하는 건 지금 돈 받았으니까 포기하고, 그럼 나머지 90제곱미터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90제곱미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정하는데, 다시 설정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더, 이것만 읽어봐드리고, 그럼 나머지 저당권 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사례는 말이죠. 제가 모레 7월 12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거 제가 하나 읽어봐드릴게요. 토지 소유자가 공사 대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에 건물을, 물론 토지 건물을 같이 일괄로 담보 정액, 왜냐면 건물이 있는 상태라면, 물론 그렇습니다. 건물, 옛날 구건물을 멸실시켰다면 땅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건물이 완공된 후에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와 함께 대지권 등기까지 한 후에 토지 등기부를 폐쇄하면, 왜냐면 이게 구분 등기 하니까 100일로, 그죠? 100일 하면서 대지권 하니까 내 땅, 이렇게 대지권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땅까지, 왜냐면 내 땅까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토지 등기부등본 폐쇄를 하면은, 폐쇄를 한다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 예를 들자면 이게 101호, 그죠? 101호가 어떤 경매가 넘어간 게 아니고 일단 구분 등기 됐다. 101호 알았어.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10제곱미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봐가지고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부등본 자체는 이제 폐쇄돼 버린 등기. 폐쇄되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밑에 나와 있잖아요.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건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다면 토지 저당권은 좀 당연하죠. 그죠? 토지를 담보 잡고 말이지 돈을 빌려줬는데,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건축주가 말이지 돈을 빚을 제대로 변제를 안 한다 이거지. 변제를 안 한다 이랬을 때 토지 저당권은 말소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말소시킬 이유가 없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 집행법원은 토지 건저당권자로 하여금 배당 신청하게 해서, 내가 이게 지상에 전후 부분이 만약에 101호가 경매에 나왔단 말이지. 나왔기 때문에 너 빨리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해라 해가지고 배당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배당을 해주고, 이 보니까 별도 등기 있음을 배당을 해준다고 하니까 별도 등기, 예를 들어 101호잖아. 101호를 낙찰받았다, 1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1억 중에서 일부 배당받아갔다 하더라면 그전에는 별도 등기 있으면 나와 표시됩니다. 왜냐면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가 배당받아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101호를 낙찰받은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별도 등기 있음을 말소하고, 또 토지 등기부상에는 지분 포기, 누가 포기하는데 전부 다 저당권자 입장입니다. 저당권자 지분 일부 포기하는 거야 하고, 또 임의경매라는 매각이다 또는 변경 계약 등을 원인으로 해서 건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건저당권 변경 등기 하니까 이게 포기할 지분, 설정할 지분, 이런 식으로 등기가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건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고개를 상당히 갸우뚱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2부 방송을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2기 라이브 방송은요, 7월 12일 날 이제 막방으로 할게요. 해서 그때는 실제 경매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거 하고요. 요 마치고 나면 또 저당권 여기에 별도 등기 요 샘플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다음 별도 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집합건물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별도 등기 내용이 없어. 이런 경우는요, 때로는 그 매각물건 명세상에 토지 별도 등기 되어 있으나 효력은 없음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부담없이 입찰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토지 별도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위험하다. 오히려 대지권 미등기가 위험한 것 같아요. 분양대금을 완납했니, 완납 안 했니,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토지 별도 등기는요, 토지 등기부 등본만 딱 보기도, 여기 내막에 딱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제가 볼 땐 대지권 미등기가 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아니면 대지권 등기 없으면요, 그건 안 위험하죠. 왜냐면 특히 이제 대지권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서울 같은 경우 동대문 보면 뭡니까? 어디 쇼핑센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분양을 해줍니다. 땅은 30년, 50년 장기 임대입니다, 임대. 이런 식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알고 입찰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단 제가 여기 저당권 별도 등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7월 12일 날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조곤조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